자, 6단원 연습 문제 17번부터 풀어봅시다. 자, 좌표 평면에서 자연수 n에 대한 집합이 있는데 뭐 이러쿵저러쿵을 만족하는 좌표를 잡아 달래요. 그때 x랑 y 값이 같은 것이 몇 개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 x는 자연수라고 하네요. x는 자연수인 거고, 같은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y는 x 위의 점이라는 거죠. 그때 x랑 y랑 같은 거니까. 자, 이게 몇 개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y는 x를 줄 때부터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겠지만, 지금 하나는 2x제곱 마이너스 n이고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네 둘은 뭐예요? 역함수인 거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봐도 뭐 하나는 이렇게 그렸다고 치고요. 여기에 이제 뭐 y는 x가 있겠죠. 그럼 저 y는 x에 대칭되게 뭐 이렇게 그려주면 제가 로그 그래프겠죠. 대충 이렇게 요 그래프가 로그 2에 x 더하기 n이 되겠네. 자, 여기서 뭐 당연히 얘는 원점 지날 거고요. 여기 점까지 점이 몇 개 있냐는 거죠. 여기 뭐 0,0을 기점으로 해서 저 위로 점이 몇 개 생기느냐, 요게 문제일 거니까, 그럼 요 점을 케이스로 생각해서 범위들을 나눠주면 되겠네요. 얘가 만약에 1,1이면, 아니면 얘가 2,2라면, 혹은 3,3이라면 어떻게 될까? 뭐 그것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 로그보다는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나니까요. 식을 요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어쨌든 2x제곱 마이너스 n하고 x하고 같아지는 지점 구하고 싶은 거니까 뭐 요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럼 1,1이라 그러면 그때 x가 1인 거니까 n 값이 될 수 있는 게 2-1에서 1이네요. 2,2가 되는 순간을 생각해 보면 이때는 x가 2인 거니까 4 빼기 2에서 얘는 2인 거고, 3,3 되면 8 빼기 3 하니까 5일 때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4,4면요, n은 16 빼기 4니까 12가 될 거고, 5,5면은 32 빼기 5니까 27이 되겠네. 어차피 30까지니까 뭐 그 이후로는 뭐 6,6 해서 얼마 나오는지까지 필요 없이 그냥 저 이후로는 다 뭐 6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뭐 한 거냐면 f1이라는 건 n이 1이라는 거예요. n이 1일 때는 정수점 하나밖에 없는 거지. f가 2면요. 2면 일단 2,2까지 지나는 거니까 요때는 두 개가 될 건데, 얘는 3이 돼도 4가 돼도 어차피 2,2랑 3,3 사이에서 점이 찍힐 거니까, 그럼 그때도 마찬가지로 다 2인 거죠. 그럼 5부터는 3,3에 찍히니까 3인 건데, 얘는 6도 똑같고 7도 똑같고 11까지 똑같겠죠. 그 다음에 12가 되면 그때는 4,4에 찍힐 거니까 얘가 4인 거고, 13도 똑같고
14도 똑같고, 이 똑같은 게 26까지 똑같은 거죠. 27이 되면 5가 될 거고, 28도 똑같고, 29도 똑같고, 30도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 1이 한 개 있으니까 1이고요. 요 두 번째 칸은 2라는 게 3개 있으니까 6 될 거고, 요 세 번째 경우는 3이라는 게 5부터 10 까지니까 7개, 그래서 21개 될 거고, 얘는 4라는 게 12부터 26까지니까 15개, 60이 될 거고, 얘는 5라는 게 4개 있으니까 20인 거죠. 그래서 쟤네들 다 더하면 내가 원하는 값이죠. 다 더해주면 80, 108, 108 이렇게 구해지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일단 해석일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상황을 원하는 거냐. 원점부터 시작해서 그 오른쪽으로 정수점이 몇 개 찍히냐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x, y, 가 똑같으면서 자연수가 찍히는, 즉 y는 x 위에 격자점이 몇 개 찍히느냐 요거를 보이고 싶은 거고, 그러면 이제 1,1, 2,1, 3,3 얘네들이 바뀔 때마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n이 뭐냐에 따라서 그걸 경계로 개수들이 달라질 거니까 걔네들을 다 분류해서 하나하나 세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거창하게 써 있는 거에 비해서 문제 자체가 그렇게 심오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열심히 구하면 되는 거였고, 그리고 하나 더 신경 썼으면 하는 건 저 역함수 관계라는 걸 바로 봤으면 좋겠어요. 역함수 관계라는 걸, 아, 쟤네들은 역함수구나, 이렇게 바로 보였으면 좋겠고, 저게 무슨 상황이 바뀌어서 P나 Q 같은 식이 막 뒤에 막 붙여 있더라도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구나 같은 거 좀 잡아주고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많이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보일 거예요. 자, 18번은 요거는 교재에도 있던 문제여갖고 수업 시간에 한번 했던 건데, 결국 대소비교 해달라는 거죠. 대소비교의 방법이 뭐냐를 생각해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얘는 차의 부호를 판단하는 거예요. 차의 부호를. 자, 그때 여기서 절대값이라든가 아니면 루트 요런 게 들어가 있으면 얘네들은 양수인 게 확정이니까 얘는 제곱한 뒤에 그 차를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건 둘 중에 누가 크니 물어보면 빼서 0보다 큰지 빼서 0보다 작은지 판단해 주면 되는데, 루트나 절대값 이런 게 나와 있으면 그냥 빼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제곱한 다음에 빼도 그 결과를 판단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죠. 이게 절대값이냐 루트냐가 꼭 중요한 게 아니라 뭐만 보장해 주면 되는 거냐면 양수임을 보장해 주면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게 대소비교와 관련돼서는 B를 보는 거죠. B를. 그래서 둘이 나눴을 때 1보다 크냐, 둘이 나눴을 때 1보다 작냐에 따라서 분모가 큰지 분자가 큰지를 나타내는 건데, 얘네들은 보통 뭐일 때 많이 나타내냐면 숫자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숫자가 너무 작아서 직접적으로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판단하기 어려워지면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인 경우가 많이 나오냐면 지수 형태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런 형태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죠. 자, 이게 이제 공통수학에서 우리가 그 명제 파트 할 때, 대소비교 할 때 이제 나타냈던 대소비교를 푸는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었죠. 자, 여기서 이제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얘네들을 빼는 것보단 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눠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둘이 진짜 나눠보면요, 자 그럼 얘는 x에 x-y 제곱 될 거고, 얘는 y에 y-x 제곱 되겠죠. 자, 하나로 나타내고 싶으니까 자 요렇게 표현해 줍시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저 아이의 부호가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이거를 지금 구분해서 판단을 해주면 될 텐데, 지금 x가 큰지 y가 큰지 일단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경우를 나눠 볼 건데, 하나는 x가 크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y분의 x는 어차피 이거 양수니까 당연히 0보다는 클 거고요. 분자도 지금 분모보다 지금 분자가 더 큰 상황이잖아. 그럼 얘는 1보다 큰 거죠. 자, 그 다음에 x-y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얘는 (1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자, 이번엔 y가 큰 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요 y가 1보다 작으면서 0보다 클 거고요. 대신에 x 빼기 y도 0보다 작겠죠. 자, 그러면 얘는 1보다 작은 i를 음수지수로 해준 거잖아. 그럼 얘는 1보다 커지겠네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됐든 얘는 뭐 하는 거예요? 1보다 크거나 같을 건데 1이 되는 경우가 언제예요? 1이 되는 경우는 x랑 y랑 같을 때인 거죠. 0제곱일 때.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x랑 y랑 같을 때인 거죠. 그래서 어떤 숫자가 되었든 양수라면 x에 x제곱하고 y에 y제곱한 게 x에 y제곱하고 y에 x제곱한 것보다 크다.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말 숫자로 생각해 보면 2의 제곱하고 3의 세제곱한 거랑 2의 세제곱하고 3의 제곱한 거 중에 누가 큰지 본 거예요. 그때 항상 누가 크다는 거야? 얘가 크다는 거죠. 물론 이제 등호 성립까지 생각하면 쟤는 무조건 커야 되는 거죠. 어쨌든 위에 주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숫자든 상관없이 저렇게 관계를 보일 수 있다는 걸 지금 증명을 한 거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상황을 살펴볼 건데, 자 그럼 얘는 a의 a제곱하고 b의 b제곱한 건 a의 b제곱하고 b의 a제곱한 것보다 커야 되죠. 마찬가지로 b의 b제곱하고 c의 c제곱한 건 b의 c제곱하고 c의 b제곱한 것보다 커야 되죠. 그리고 c의 c제곱하고 a의 a제곱한 건 c의 a제곱하고 a의 c제곱한 것보다 커야 되니까 얘네들을 다 곱해서 만들어진 자 이걸 제곱한 거는 a에 b 더하기 c 제곱하고요, b에 a 더하기 c 제곱하고요, c에 a 더하기 b 제곱한 거보다 커야 되는 거죠. 자 주어진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양변에 a의 a 제곱하고 b의 b 제곱하고 c의 c 제곱을 곱해줄 거예요. 이걸 곱해주고 나면 이쪽은 여기 세제곱이 될 거고,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이거 양수니까. 그럼 여기는 a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되고 b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
C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죠. 그럼 요거를 ABC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이라고 묶어서 표현해 줄 수 있을 거고요. 어차피 양수니까요. 3분의 1 제곱씩을 해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겠죠. 그래서 A의 제곱, B의 B 제곱, C의 C 제곱은 ABC 전체에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위에서 우리가 X랑 Y랑 똑같을 때 등호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셋 다 같을 때죠. 좁으니까 얘를 좀 당겨 올까요? 여기서는 뭐 진짜로 이거를 뭐 증명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내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한다? 대소 비교를 증명하기 위해서 차의 부호를 생각하거나 B를 생각할 거다. 그리고 어떨 때는 차를 쓸 건지 어떨 때는 B를 쓸 건지 내가 상황을 보고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익혀두실 필요가 있죠. 자, 19번도 마찬가지로 대소 비교하네요. 그럼 얘는 뭐 빼서 판단을 해볼까요? 일단 나누기에 썩 수월한 아이는 같진 않으니까. 자, 그러면 A에서 B를 빼보죠. 자, A에서 B를 빼주면 저거는 2로그 A랑 2로그 B를 곱한 거니까 4에다가 로그 A 곱하기 로그 B로 생각해 주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얘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B를 제곱해 준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에 로그 A의 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에 로그 B의 제곱 될 거고 더하기에 2의 로그 A 곱하기 로그 B가 될 거니까 완전 제곱이네요. 그 마이너스에다가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B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당연히 0보다 작거나 같겠죠. 자, 그때 혹시 뭐 다른 조건이 안 보이니까 뭐 다 가능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얻을 수 있는 정보는 A에서 B를 뺐더니 음수 나왔다는 건 A보다 B가 더 크다는 거죠.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저기 0 될 때니까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뭐 B랑 C를 빼고 뭐 A랑 C를 빼볼 건데 우리가 하나라도 덜 계산하려면 A랑 C 사이에 관계가 나오면 되겠지. A랑 C 사이에. 그리고 만약 거기서 결론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C랑 B 사이를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계산을 최대한 안 하고 싶으니까 A랑 C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근데 둘이 뭘 빼서 어떤 모양이 될 것 같진 않아요. A랑 B 사이에는 완전 제곱 나올 것 같았거든. 근데 저런 관계에서는 뭐가 될지 좀 명확하지 않으니까 요 정보를 좀 이용해 볼 건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보다는 커야 된다 그랬단 말이야.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어요. A제곱하고 B제곱은 1보다 작아야 되고 A도 B도 0보다 큰 거니까 첫 번째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건 1보다는 작지만 당연히 A제곱보다는 크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게 1보다는 작겠지만 당연히 B제곱보다는 크겠죠. 어차피 제곱했으면 0보다는 커야 될 거고 크거나 같은데 A도 B도 0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0보다는 커지겠죠. 자, 요 상황에서 지금 밑이 10인 로그를 해보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고 이렇게 되겠죠.
얘는 그냥 0이네요. 여기도 자, 요렇게 되겠네요. 지금 얘네 둘을 보면요. 왼쪽 거 두 개를 곱하면 얘네 두 개를 곱하면 얘가 될 거고, 요쪽 거 두 개를 곱하면 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지금 음수란 말이야. 음수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음수짜리 두 개를 곱한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 부등호 방향이 왼쪽 게 더 커지겠지. 지금 어떤 상황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면 되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2랑 여기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이렇게 있어.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이렇게 있어.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6이잖아. 얘네들이 곱하면 1이잖아. 당연히 얘가 큰 거죠. 더 작은 음수랑 더 작은 음수랑 둘이 곱해서 만들어지는 게 커지는 거 아니야. 음수 곱하기 음수 형태일 거니까. 그럼 여기서도 로그 a 제곱하고 로그 b 제곱을 한 게 로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전체 제곱 한 거보다 더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a가 c보다 무조건 크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제일 큰 게 b였죠. 그러면 c가 제일 작고요. a랑 b는 작거나 같을 수 있고, 등호는 언제?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는 거지. 그래서 뭐 부등식 연산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볼 수도 있었네요. 근데 뭐 기본이 되는 건 저기 앞에 우리 A, B 한 것처럼 둘이 빼는 거예요. 빼는 게 가장 기본인 건데, 얘는 C랑 A랑 뭐 빼서 뭘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서 주어진 조건 가지고 확장시켜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20번도 ABC의 대소를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뭐 빼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 A에서 B를 빼볼까요? 자, 여기서 자, 얘를 빼달라는 거니까, 그러면 앞에 거는 2 로그 x고요. 그러면 로그 x로 묶어주면 2 마이너스 로그 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까? 자, 그때 주어진 범위가 1부터 100까지인 거잖아. 그럼 얘는 로그 x는 0부터 2까지인 거죠. 0부터 2. 자, 그러면 얘는 양수죠. 얘는 음수네요. 그럼 둘이 곱해서 만들어지는 건 당연히 0보다 작아야 되죠. 여기서는 일단은 A가 B보다는 커야 돼요. 자, 그럼 여기도 계산을 좀 덜 하고 싶으면 B랑 C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될 텐데, 둘이 빼봐야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죠. 얘도 뭐 묶이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닐 거니까. 자,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이 범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건데,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웃긴 건데, 로그를 할 때마다 값이 엄청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다른 색깔로 해볼까? 여기서 내가 양쪽을 또 로그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얘는 로그 2랑 이런 값은 일단은 뭐 없죠. 없으니까 일단은 로그 2보다는 작은 상태인 거지. 로그 2보다는 작은 상태. 내가 이거를 제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 얘가 B고요. 얘가 사실은 C인 거죠. 그럼 로그 2라는 건 대충 0점 얼마 아니에요? 0점 얼마일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B가 더 크다고 볼 수는 있을 건데 여기도 약간 좀 찝찝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그 B가 0점 얼마보다 작아질 수도 있잖아. 뭐 예를 들어 뭐 B 값이 0.1이 나왔다. 그러니까 제곱해서 0.1이 됐다. 그러면 그때 로그 값이 0.1이 나왔다. 그럼 제곱하면 0.01이 될 거니까 그러면 0.3보다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음수가 되는 구간이 있죠. 로그 x가 음수가 되는 구간이 언제부터냐면 0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 생각해 보면 이때는 로그 x 값이 0보다 작은 거잖아. 로그 x 값이 0보다 작은 거라서 저걸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미안해요. 0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아니지? 1보다 크고요. 그러면 10보다 작은 케이스를 생각해 볼게요. 자, 이때가 되면 얘는 로그 x 값이 0하고 1 사이가 될 거니까 로그의 로그 x는 음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x의 제곱은 0하고 1 사이가 될 거니까 당연히 이때는 b가 더 크죠. 두 번째로요. 10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이거 100까지였나? 여기서는 얘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숫자가 될 거니까 로그의 로그 x는 얘가 로그 2보다 작고 0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등호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제곱해 준 건 1부터 4, 4일 거니까 여기서도 누가 큰 거예요? B가 더 큰 거죠. 혹시나 하고 우리가 걱정은 했었는데 당연히 제곱한 애가 그냥 언제나 컸어야 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얻어낸 거는 B가 무조건 C보다는 크다는 거고 A가 B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결론 내려주면 제일 작은 건 C고요.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에 A죠. 여기는 뭐 등호 성립하는 조건은 없어서 따로 그것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겠네요. 자, 21번은 뭐 그래프 그려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 fx가 생기기 좀 마음에 안 들게 생겨서 아마 저기서 좀 막힌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얘 좀 심플하게 생각하면 얘건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절대값인 거라서 내가 이거를 얘로 바꾼다고 해서 문제되진 않죠. 그럼 이거를 그려본다고 생각하면요. 쟤는 y는 마이를 점근선으로 하고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인 거잖아. 근데 여기에 x축이 있으면 여기서 꺾여서 이렇게 가줬을 때 얘가 y는 f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저것만 갖고 옵시다.
쟤는 되게 고마운 게 꺾이는 지점이 여기가 0,0이에요. 0 넣었을 때 1 빼기 1 돼서 0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 이렇게 쭉 바르게 내려올 거고, 쪽은 1을 점근선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 그림이 y는 fx인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 점 있죠, 요 점. 여기 지금 y는 1이 점근선이라는 거고, 얘랑 만나긴 하네요. 여기 만나는 요 지점이 마이너스 1일 때 1 되네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1인 거죠. 자, 일단 상황은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FB랑 FA랑 FC랑 대입을 해봤더니 ABC는 순서대로 ABC인 거고, 대입했더니 FB가 제일 작은 거고, FA가 중간, FC가 그 다음 제일 컸다는 거지.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하나 확정 지을 수 있는 게, B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A는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C는 저거보다 멀리 있는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거죠. 얘랑 지금 값이 같아지는 지점이 있을 거고, 요거보다 제가 더 멀리 있어야 되는 거잖아. 뭐 B는 그 사이 어딘가에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뭘 확정할 수 있냐면, 기억이 맞죠. A 값이 0보다는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 되는 지점에서 y는 2라고 만날 거니까. 그래서 기억은 참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a가 fa보다 무조건 작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그림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진짜로 뭐 넣어봐야겠지? 자, a를 넣어주면요, 자,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a를 넣어주면 여기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다시 하면 2의 a제곱 마이너스 1이네. 대소 비교를 하고 싶어서 둘이 나눌게요. 그럼 어차피 절대값 똑같으니까 여기도 2의 a제곱 곱하면 1 마이너스 2의 a제곱 되고, 여기도 2의 제곱 a제곱 하나 곱했어야 되네. 자, 그러면 얘는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2의 a제곱일 때 어차피 이거 양수니까 그냥 2의 a제곱이라서 0보다 큰 거, 0보다 크면 안 되는구나. 0보다는 당연히 큰 거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1하고의 비교인 거죠. 그러면 얘는 a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니까, 그러면 얘는 1보다 작겠네요. 자, 그러면 둘이 나눴을 때 1보다 작다는 건 분모에 있는 게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FA가 F-A보다 커야겠네요. 그러면 니은에서 물어보는 게 FA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얘도 맞죠. 자, 이제 디귿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같아지는 요 지점 있죠. 요 값을 뭐 K라고 합시다. K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증명했냐면, 여기 마이너스 A에서 만들어지는 값이
A에서 만들어지는 함수값보다 작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K보다 왼쪽에 마이너스 A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K 값보다 C가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둘이 같아도 되나? 같으면 안 되네. 그러면 K 값이 C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A랑 C랑 더하면 양수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일단은 C가 마이너스 A보다 작은 거니까 양변에 A를 더해줘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고 당연히 0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거네요. 그래서 일단 그래프 모양만 보면 어떤 상황인지 이제 하나씩 원하는 대로 추정해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였고, 그 다음에 대소비교 해달라고 했을 때 뭐 느낌은 일단은 뭐 니은이 맞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대소비교 해봐서 판단해주고 나면 그것 때문에 디귿도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구조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21번까지 다 풀어봤고요. 대소비교 문제가 좀 많이 나왔는데 그거 관련돼서도 요런 테크닉을 우리가 사용했었지 하는 것들을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어지간한 대소비교 관련된 문제들은 아마 요 범위 내에서 해결이 될 거예요. 뭐 물론 그래프 갖고 기울기 보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도 우리 다른 단원에서도 연습했으니까 그런 것까지 참고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